네, 이번 시간에는요, 121선에서 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 차트적인 그런 기술이랑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룰 건데요. 이 121선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잘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121선을 돌파할 때 이 화살표가 뜨잖아요. 그쵸? 이 화살표가 뜨는데 이 화살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요, 이 화살표가 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분홍색은 121선 돌파고요, 연두색은 241선, 그리고 이 보라색은 481선이 됩니다. 이제 보라색 경우가 어딨지?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보라색은 481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뜨는 설정법, 실전 매매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이 화살표 설정법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21선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은요, 보시면은 이 차트가요, 보통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하향, 하락, 그리고 이제 횡보,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요,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입원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장기 이평선 있잖아요. 241선이고 이게 122선이거든요. 이 장기 이평선이요, 이게 수렴하게 돼요. 이게 수렴하는 구간이 나와요. 오랫동안 횡보를 하게 되면요, 이 하락 추세에 있던 주가도 이렇게 횡보 구간을 통해 갖고 이 장기 이평선을 수렴시키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렴됐죠? 이렇게 수렴이 됐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기 이평선은 그리고 지지가 된 다음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게 이제 코스닥 그런 종목들에서 테마주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요. 이 기본적인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121선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보통요, 이제 잠깐 또 언급하자면요, 어떤 분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패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쵸? 이런 패턴을 많이 그려갖고 밥그릇 패턴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외국에서는요, 이제 윌리엄 오닐이라는 그런 유명한 캔슬링 기법을 창시한 그 윌리엄 오닐이요, 이렇게 이거를 밥그릇 패턴이 아니라 이제 손잡이 달린 컵 패턴으로 이렇게 외국에서는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컵 위드 핸들이라고 해서 손잡이가 달린 손잡이 달린 컵 패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밥그릇 패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밥그릇 패턴을 누가 처음에 언급했는지는 저는 한 2002년 정도에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이제 저는 책에서 봤는데요. 책에서 봤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게 유명해진 그런 패턴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은요, 여기 상승했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죠. 그리고 나서 이 하향 추세를 이제 횡보로 이평선을 수렴시키죠. 여기 보시죠. 241선 121선을 한번 보세요. 연두색이랑 분홍색을요.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거래 대량량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추세를 돌리고 이렇게 상방으로 가는 모습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예, 여기를 체크를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리는데 일단 주봉을 보여드리고 일봉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큰 그림부터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비슷하죠? 하락 추세를 갖다가요, 어느 순간에 이제 횡보를 통해 갖고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횡보를 통해서 저점은 잘 지켜주고 횡보를 통해서 이평선을 수렴시키고 여기서 강한 거래대금을 유입하면서 돌파되죠. 그러고 나서 추세는 상방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이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저항대 역할을 했던 이 장기 이평선이요, 이제 돌파되고 나면은 이제 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연두색 기준으로 보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연두색 기준으로 이 강한 저항대 241선이라고 볼게요. 이 저항대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수렴하고 돌파되면서 이제는 이제 지지 역할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방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느낌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핑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핑거가 최근에 STO 관련 테마였죠. STO 이거는요, 일정 및 모멘텀 이슈가 있었던 그런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핑거가 이제 대장주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사례를 보였는데, 보세요. 최근에 대장주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전엔 좀 다른 거였습니다. 이 하방 추세 있죠. 이 하방 추세를 이 대량 거래량을 통해 갖고, 이게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1000억 정도에 발생하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한가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화살표를 잘 보세요. 이 핑크색을 돌파할 때 핑크색 화살표가 뜨는 거고요, 연두색을 돌파할 때 연두색 화살표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핑크색 바로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해가지고 장기평선을 돌파하고 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장기평선 121선이 지지가 되면서 N자형 이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이날도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이런 패턴을 일단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핑거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웹툰 관련된 테마예요. 웹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민 모멘텀 재료가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요. 1등주 후보입니다. 1등주 후보라고 부를게요. 1등 한 적도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튜디오 미르도 같이 볼게요. 그럼 이거를 보시면은 이 핑거 스토리를 보시면 하방 추세가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하방 추세 돌파했죠. 그리고 121선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안착하진 못했지만 조정받고 다시 한번 121선을 돌파하면서 이 핑크와 연두, 그쵸?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국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방 추세로 돌리려는 그런 진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추세 전환을 보이려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500억대 터졌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시총이 500억대인데 거의 시총 한 바퀴를 돌린 겁니다. 터지고 나서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다시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또 오늘도 241선을 돌파하면서 연두색이 나왔습니다. 역시 여기 스튜디오 미로 봐보세요. 하방 추세죠? 이것도 역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21선 돌파 시도를 똑같이 여기처럼 보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시총 한 바퀴를 거의 돌리는 1300억인데 이게 1300억 정도 터지면서 1000억대 이상을 터지면서 장기평선 이 핑크 보이시죠? 이 돌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중에는 요거까지 떴었어요. 연두색까지 같이 떴었어요. 이 색깔까지. 그렇지만 조금 밀리면서 연두색은 사라진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다? 돌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역시나 하방 추세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보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비슷하죠? 비슷하고 그쵸?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보통요 이렇게 하향 추세가 끝나고 나서요. 예? 횡보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하잖아요. 이제 횡보하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는요. 분명하게 이 장기평선을 돌파해야 되는 그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요 이렇게 장기평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려는 그 시도를 보이면서 재료와 결합될 때, 그쵸? 일정 및 모멘텀 재료와 결합될 때요 이렇게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추세로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좀 다소 크게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변동성 구간. 그러니까 아까 이걸로 보시면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흔들는 진통 구간. 진통이 있은 후에 상방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밀릴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진통을 겪으면서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옵니다.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특히 이제 이게 재료와 결합될 때, 테마. 그러니까 집단 테마를 일으키는 그런 재료와 결합될 때는요, 상방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매매법을 세 가지를 잠깐 드릴 거예요. 매매법 세 가지 설명드리고 오늘 매매한 종목들을 한번 토대로 매매 관점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장기적인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장기적인 관점은요. 시황과 재료를 참고해서 이 강력한 테마의 태동은요. 시황과 재료를 통해서 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황과 재료를 참고해갖고 중기적으로 베팅할 때도 있습니다. 뭐 2차전지라든지요,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제약바이오라든지 다 이런 진통 과정을 겪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강력한 시황과 이제 재료, 그쵸? 이제 이 업종에 대한 재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요, 이게 강력한 상승 초입에 진입했다고 판단이 되고,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요, 이게 중기적으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그게 중장기 매매에서 사용될 때입니다. 이해되시죠? 방금 센트리온 제약과 두산중공업 차트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세요. 이제 이걸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121선 저항선을 대량 거래대금으로 통해 갖고 수반해요. 여기 보시면요. 121선 오늘 보세요. 이게 121선 돌파 1000억대 그 대량 거래량으로 보시면 시총도 작은데 시총도 1300밖에 안 되는데 1000억대 이상 대량 거래대금으로 돌파하는 그런 구변이 나오시죠. 그럴 때요. 이제 과감한 돌파를 이렇게 보인다면요.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요. 당연히 이제 재료가 있어야겠죠. 일정 및 모멘텀 재료가 있으시 이런 상승 모멘텀을 보인다면 그러니까 돌파 국면을 보인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최근 대비 다소 고가라도 이게 최근이 고가였잖아요. 여기 대비 최근 대비 다소 고가라도 돌파 매수를 합니다. 저 같은 이게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대신에 조건은요. 일정 및 모멘텀이 있는 재료가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당일 1등주, 이제 핑거 스토리가 1등인 적도 있었지만, 이제 스테디움 미러가 당일 1등주였으니까, 이런 강력한 돌파를 조이는 종목이 있다면요,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기. 방금 여기, 이거 위메이드, 스테디움 미러를 보여드렸는데, 역시나 여기 보시면은, 이날도 핑거 스토리가 이렇게 강력한 돌파를 보였죠? 121선 돌파, N자형 2돌파, 그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강력한 돌파를 보였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재료 및 일정 모멘텀이 있으면요. 그쵸? 일정 재료 및 모멘텀 이슈가 있으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제가 이제 공략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공략을 해본 건데, 이게 이제 추세 전환 구변이잖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소 좀 강력한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 시황을 좀 참고해가지고, 조금 버티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해갖고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1차 변동성 구간이라고 저는 칭하는데, 이게 단기적 관점이에요. 이 모멘텀 이슈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모멘텀 이슈가 아니라 이제 일정 이슈요. 일정 이슈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웹툰 관련 그런, 일정 이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121선 강한 돌파 후 안착에 성공했다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121선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핑크색이요. 블랙으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핑크색이 이렇게 칠게요. 그냥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장기평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장기평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위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이평선은요, 이렇게 그릴게요. 이걸 이평선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가 121선이라고 할게요. 이 선을요. 이 선은 121선을요, 이렇게 돌파를 해요. 그리고 안착하잖아요. 이렇게. 종가상요, 121선 위에서 끝나죠? 성공하죠? 성공한다면요, 양호한 조정. 그러니까 이 이평선 121선이요, 여기서는 이제 지지가 되는 겁니다.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가 된다는 그런, 논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지지선 매수로 이렇게 스윙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안착되는 거 확인하고 조정 거치고 2차 상승 국면, 이제 N자형 2파동 나오기 전에 여기서 눌리면서 최적 눌린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윙 매매 기법인데요. 여기로 보자면은 지금 이걸로 설명을 하자면요. 보세요. 121선 돌파 시도하고 나서 밀렸죠. 근데 안착 못했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하고 안착했죠. 종가상요. 그러면요, 이제 여기 이거를 기준봉으로 보고요. 이 기준봉 중심 있죠? 3,000원 구간. 그리고 이 몸통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윗꼬리가 짧아야 돼, 대신에. 이 몸통을 기준으로 중심에서요, 이제 그 시초가 부분까지, 그리고 또 121선이 겹치잖아요. 이게 저항에서 돌파되면 지지가 된다는 원리로 이런 데서 공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샀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재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오늘 20% 이상 급등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스윙 관점으로 공략할 때는요, 이 121선을 저항을 이제 지지로 보고, 이것과 이런 캔들 기준봉 매매와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방금 이평선 그런 강한 지지를 보고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다중 지지 구간에서. 특히 이 핑거 스토리가 예를 들면 일정이 있다면요. 일정과 모멘텀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핑거 볼게요. STO 관련된 그런 이슈도 좀 강했는데요. 전체적인 테마를 형성시키면서 이때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모멘텀 이슈로 이런 데서 치고 빠지면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대장주라는 것이 판단이 되고 당일 주도 섹터이면서 1등주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면 이런 걸 단기 매매로 공략해 볼 수 있겠지만, 스윙 매매 하신 분들은요, 일단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안착을 했어요. 캔들상요, 추세 돌파하고 121선 돌파하고 안착했어요. 그리고 241선까지 안착했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진 보고 재료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재료가 있어서 이게 크게 갔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눌림이 왔을 때 공략해 볼 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아직 일정 이슈가 있고, 모멘텀 이슈도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받으면 121선이 돌파되면 지지가 된다는 논리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여기 또 기준선도 있잖아요. 기준선 매매 기법도 제가 나중에 따로 세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기준선 구간에서 이제 지지받죠. 그래서 이렇게 N자형 2차 파동으로 이렇게 역시나 가는 모습이 나오죠. 스윙 매매 기법자들은 이런 데서 삽을 모아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데서 영역으로 잡고.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 핑크색 있잖아요. 이걸 세력봉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부터 강력한 상승세가 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적으로. 나중에 이제 세력봉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세 가지 보여드렸죠. 중장기적 관점, 단기적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윙적 관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모두 통용되는 구간이 이 장기 이평선 대량 거래량 돌파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단기, 스윙, 중장기가 모두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특히 이런 구간에서요, 주도주가 탄생해요. 주도주, 강력한 주도주가 여러 데서 탄생합니다. 어떤 것과 함께요? 시황과 그 재료가 결합돼 갖고 이 주도주를 탄생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요, 이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그런 시황이 엄청 좋고요. 그리고 또 재료가 또 신선한 제약바이오의 그런 신선한 재료가 나오면서 그런 주도 섹터를 만들어낼 때요. 그 주도 섹터의 대장주가 처음에 이런 대량 거래를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이 대시세 초입 구간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테마가 형성돼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제약바이오로 설명드렸지만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갖고 반도체 다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 관문을 통과해야지만이 대세 상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모든 차트 기술자들, 차트 매매자들이 지켜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이런 구간이잖아요. 물론 이게 더 큰 시세를 낼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멈출지는요, 모르죠. 근데 다만요, 이 모멘텀이, 그러니까 이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했잖아요. 이 모멘텀이 뭐 1주가 갈지, 한 달이 갈지, 세 달이 갈지, 1년이 갈지는요, 그거는 그 재료의 그런 파급력과 강도와 이 재료 매매의 경험이, 그리고 또 시장 상황이 다 이런 것들 잘 분석해갖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차트적인 부분만 다룬 거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설명드렸어요. 그럼 제가요, 영상에 지금 여기서 직접 설정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면은 기니까요, 밑에 아래다가 120일과 240과 480일선 화살표 있잖아요. 이 화살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색깔을 맞추는 방법들은 아래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세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봉에서 세팅하는 방법이랑 주봉에서 세팅하는 방법이랑 다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많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핑거 스토리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다 겹치죠, 지금. 4개. 이 녹색 화살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이거는 지금 무시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121선 돌파. 그쵸? 이게 제가 화살표 왜 이렇게 많지? 제가 여러 개를 해서 그래요, 여러 개를. 죄송합니다. 아까 120과 241선 돌파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이것만 하나 꼭 해주세요. 화살표 겹치기 누르면요, 이렇게 겹쳐갖고 하나만 겹쳐갖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겹치기를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셔서 계속 지금 여기서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화살표 겹치기 풀어주셔야지 겹치지 않고 화살표가 뜨게 됩니다. 어떨 때 뜨냐면요, 500억 정도의 이상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장기평선을 돌파할 때 이렇게 화살표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뜨는 것과 동시에 검색기에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추후 만약에 댓글 달아주셔서 이것도 다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추후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 검색기 부분까지는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검색기에 좀 많이 의존하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재료를 좀 많이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검색기는 많이 이제 참고하지 않아요, 매매할 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물어보시더라. 종가 단순이랑 종가 지수랑 뭐라 맞춰야 되냐요? 이평선 편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거는 쟤는 종가로 맞춘 겁니다. 단순 종가로요. 단순 종가 이평선 맞춘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지수 이평선 아닙니다. 그거의 차이는 나중에 뒤에서 이평선 편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요, 제가 오늘 매매한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재료와 관점, 이거 한번 보세요. 이태용 로직스 보이시죠? 이게 해치 테마였잖아요. 이 보시면은 해치 테마가 오늘 좀 오전장에 좀 강했거든요. 근데 해치 테마 중에서 태용 로직스가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를 돌리는 그런 국면이죠. 보이시죠? 세력봉이 나왔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했죠. 어저께 쉬는 날이었으니까. 세력봉도 나왔어. 세력봉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120과 241선 동시 돌파하고 안착했잖아요. 보통 이런 데서요, 이렇게 안착되면요, 종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시세의 연속성이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종가 매매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다음날 급등할 때 던지는 분이 많은데, 저는요, 휴일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종가 매매는 잘 안 했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제 1등주로서 이제 물류해운 1등주로서 강한 급등을 보일 때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럼 차트적 관점에서 이해되시나요? 이 121선이 이 저항이었잖아요. 근데 돌파되고 안착됐잖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가든지 아니면 연속적인 시세를 내고 나서 다시 조정받고 가든지 이런 국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1차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아침에 이슈도 좀 잘 받고 그래갖고 차트가 좋아갖고 해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121선 돌파하고 나서 지속적인 급등을 잘 보이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요것도 그렇고, 네, 요것도 그렇고요. 그쵸? 121선을 한번 잘 째려보세요. 121선을 째려보면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를 볼게요. 이것도 이제 세력봉이 나타났는데 여기는 이건 상관없죠? 121선을 이렇게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라이콤은 긴 관점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일단 오늘은 이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세력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했지만요. 이거를 한번 보일게요. 라이콤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라이콤을 잘 째려보세요. 어때요? 네,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죠? 120일선 돌파했죠? 장기평선 돌파하고 나서 어때요? 여기서 변동성을 크게 보이죠? 이게 변동성이 막 1, 20%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에요. 거의 20%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차 변동성 구간에서는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는 큰 뭐라고 해야 되지? 변동성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21선 돌파됐죠? 그리고 지지받잖아요. 여기서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멘텀이 있는 이슈라는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요. 일정 및 모멘텀 이슈가 있다면은 테슬라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요. 여기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게 10% 넘죠?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27%. 이게 변동성이 진짜 커요. 16에서 27%죠? 근데 만약 여기서 물렸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거의 20% 넘게 떨어지잖아요. 고점 대비요. 근데 다시 한번 장대 양봉 올리면서 상승하네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돌파가 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도 보세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여기 보세요.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20일 돌파했죠? 근데 아직 디탈 안 했잖아요. 여기를 다시 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봐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지금 자율주행 이슈가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전체 이 큰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었잖아요. 그쵸? 이것도 세력봉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1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는 것들을 인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이슈고 좋은 재료라면요. 그리고 전체적인 테마를 형성시킨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은 그 추가적인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멘텀으로 따지면 지금 이 정도 기간이 지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쵸? 여기도 어떻게 보면 조정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아직도 모멘텀 이슈가 발생하면서 상승하고 이것도 전고점을 또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보시면은요 121선 돌파하는 그런 구간들을 정말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슈어 서포트 테크라고 해갖고 이것도 보시면은요, 그죠? 이것도 자율주행 테마였잖아요. 똑같은 라이콘보다는 좀 이게 여기서는 강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돌파 한번 시도하죠. 근데 밀리죠? 이게 이걸 매집봉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을까? 매집봉 설명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 저가를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간 조정 후에 여기서 강한 거래대금을 유입시키면서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 후속으로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으로 엮이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역시나 세력봉의 그런 이 색깔이 나오고 세력봉의 역할을 하죠. 돌파 안착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기준봉으로 보고 만약에 이런 데까지 이 저항이 이제 지지가 되는 데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것도 지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1차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락이 되게 심하게 나옵니다. 이거 되게 커요. 그림으로 일봉으로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10%가 크잖아요. 뭐 조그만 비중 말고 어느 정도 비중을 들어갔다면요 5% 10% 흔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견뎌내기가. 그렇지만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방금 말한 것처럼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보세요. 이제 장중에 마지막 이제 설명 드려볼게요. 네.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했냐면요. 맞아. PJ 메탈 한번 보실게요. 이걸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PJ 메탈도 오늘 보시면은 어때요? 이걸 설명드리기 앞서 이것부터 설명드려야겠다. 예. 보시면은요, 오늘 이제 제가 이 매매한 관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보세요. 스튜트 미르라는 것들, 일정이 모멘텀이 있는 재료죠. 오늘 이게 보세요. 스튜트 미르가 보시면요, 아까 설명했듯이, 어때요? 변동성 구간이죠. 그쵸? 큰 거래대량이 나오면서 이제 장기평선을 돌파하려는 121선이 돌파되고 오늘 장중에 241선까지 한번 조금 돌파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쵸? 분할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요, 그리고 또 이게 일정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분할로 접근한다면 수익을 내기가 비교적 수월한 구간입니다. 다만 아까 설명했듯이 그 특성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좀 많이 흔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는요. 그러면 PJ 메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차트적 관점 설명드린 거고, 요거 보시면은 오늘 주도 테마, 예를 들면 오늘 PJ 메탈이라는 종목이, 이 PJ 메탈은요, 해지 테마, 알루미늄이랑 비철 금속도 해지 테마였던 거 아시나요? 예전에? 해지 테마라면요, 해지 테마는 지수가 상승할 때 떨어지고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이게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좀 상승을 했었잖아요. 제가 이 윗섹터에 비철 금속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다는 안 올렸네요. 비철 금속까지 이렇게 같이 해지 테마로 봤는데, 알루미늄, PJ 메탈, 조일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네. 아이고. 좀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그쵸? 여기 또 여기 알루미늄 관련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이 여기 보시면 이게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라든지 물류, 해운, 식량자원, 방산 이 이슈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쵸? 오늘 처음 부각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약간 비슷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급등락을 많이 오갔답니다. 아실 분들은 하셔서 이제 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흥구석유만 보더라도 여기서 급등락 심하게 나오면서, 그쵸? 오늘도 이슈 나오면서 또 급등시키고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왔어요. 그 모멘텀 이슈가 나오면서. 그런데 좀 진부하잖아요. 이제 같은 해지 테마더라도 조금 진부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루미늄 이슈들이, 알루미늄 관련 이런 해지 관련된 주식들이요, 오늘 좀 첫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어요. 예, 뭐 알맥, PJ 메탈, 뭐 남산 많잖아요. 아까 제가 밑에 정리를 했잖아요. 어딨죠? 네, 여기요. 내려야겠다.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장기평선을 돌파하려는 구간에서 오늘 이 화살표들이 다 떴잖아요. 그쵸? 120과 241선과 481선과 이게 다 떴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네, PJ 메탈 보이시죠? 그리고 또 알맥. 예, 보이시죠? 다 이게 121선 변동성 구간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돌파하는 그런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구간이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럼 PJ 메탈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PJ 메탈도 이제 여기 저항이 막히다가 오늘 다 돌파되면서 이슈가 뜨면서 이렇게 강한 급등하면서 안착이 됐잖아요. 그럼 보통요, 이제 여기서 제가 뭘 설명드리려면, 이렇게 안착된 모습 한번 보세요. 좀 진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지 테마 내에서도 순환이 돌았는데 약간 섹터별 순환이 돈 거예요. 해지에서도 방산이 있을 수 있고, 그쵸? 방금 비철금속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알루미늄이 있을 수 있고, 뭐 국제유가 천연가스가 있고, 물류 해운도 있고, 식량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돌았어요. 근데 안 돈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쪽이요. 이쪽 섹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침 첫 부각이 된 겁니다. 이 관련 이슈가요. 이렇게.
재료가 이제 첫 부각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첫 부각이 된 겁니다. 장중이에요. 어떤 이슈냐면요. 이런 이슈였어요. 이런 이슈가 이제 좀 부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됐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된 수혜주들이 중국 알루미늄 압출제 최고 뭐 어쩌고저쩌고 덤핑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것까지 제가 그냥 읽진 않을게요. 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되게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최종 산정이 돼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을 했었어요. 오늘 이슈를 처음으로 부각을 받고, 여기서 보시면요. 첫 부각 받고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차트만 보더라도 첫 부각인 게 오늘 느껴지죠? 이제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안착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헤지 테마 내에서도 이게 진보하지 않은 섹터였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막 핫했을 때요. 이 코로나라는 큰 이슈로 인해서 섹터별로 순환이 되었잖아요. 그쵸? 뭐 진단키트, 뭐 치료제, 마스크, 뭐 이런 식으로 막 온라인 교육, 뭐 재택근무, 뭐 원격 의료 이런 식으로 섹터가 엄청 많이 생기면서 엄청 강력한 테마로서 이제 세부 섹터가 엄청 많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돌았거든요. 계속 진단키트만 가지 않고 진단키트가 어느 정도 갔다가 조정받으면서 이제 치료제 가고 치료제가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서 마스크 가고 막 이게 아시죠? 2020년도 21년도에 그때 엄청난 강력한 테마였기 때문에 이 테마군에 속하는 세부 섹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순환을 했는데, 역시나 헤지 테마도 지금 지수가 안 좋잖아요. 지수가 그렇죠? 지금 상승세를 어느 정도 지수 보시면은요. 네. 지수도 보시면 오늘 이게 분봉 차트입니다. 이게 밀렸잖아요. 여기 저항 맞고 둘 다 이렇게 밀리는 그런 지수도 국면이었고,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봉 차트도 여기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제 여기서 저항이죠. 이 60일선이 이제 저항 맞고 밀리는 그런 국면이죠. 이 전저점을 리턴할지 안 할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여기 저항 맞고 밀리는 국면이죠. 그래서 지수가 밀린다는 그런 시황적인 측면, 그리고 시황적인 측면을 인지하고요. 이렇게 인지했다면 분봉산도 오늘 오후장에 밀리고, 그리고 이제 비철금이나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이 이제 헤지 섹터 내에서 순환이 도는 것도 알고, 이게 첫 부각을 받았다는 거 알면요. 이걸 공략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이게 너무 급격하게 가고 또 내일 휴일이라서 공략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나서 나중에 윗골이 달리고 밀렸잖아요. 그럴 때 이때 이제 종가 베팅을 1등주 위주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종가 베팅이요. 제가 종가 베팅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여기 보시면요. 오후장 확실한 주도 섹터인가? 그쵸? 헤지 테마? 지수가 하락했죠. 그쵸? 시황적으로는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헤지 테마가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시황에 맞는 재료니까, 그쵸? 시장 상황이 지금은 좋지 않고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헤지 관련된 재료들이 시황에 맞는 재료이죠. 그쵸? 그렇죠. 비철금 구리가, 그쵸? 그리고 나서 오후장 확실한 주도 섹터인가? 그쵸? 오후장에 이놈들이 비철 금속,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이 강한 주도 섹터였습니다. 헤지 테마에서도 그 섹터들이 첫 부각되면서 시황에 맞는 재료가 첫 부각되면서 강한 주도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크게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어느 정도 윗꼬리가 발생해서 조정으로 마감하는가? 그러면 이게 조정으로 어느 정도 마감하죠. 윗꼬리 이제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근데 재료가 첫 부각됐어. 근데 바로 상승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나타내.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입성했던 세력들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시간에서 끌어올리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받으면요, 윗꼬리가 발생해서. 이렇게 그냥 상승해버리면은 또 따라가기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요, 큰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해요. 게다가 아까 이거는 재료적 관점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런 재료적 관점에서 아까 이 세 가지 정도 확인 후에 종가 매매에 적합하잖아요, 이게. 그쵸? 그렇지만 종가 매매에 적합하지만요, 뭐 또 아까 제가 차트적 관점에서도 보면은 재료적 관점에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쵸? 시황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시황이 좋지 않아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헤지 테마라는 형성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헤지 테마에서도 에너지, 방산 뭐 여러 가지가 오전장에 다 돌았잖아요. 그리고 오후장에는 이 비철금속 관련된 그런 알루미늄 그런 이슈가 새롭게 나오면서 새롭게 부각되면서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한 놈만 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었습니다. 장중에 이게요. 그러다가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 지면 못 따라가겠죠.
상한가가 마무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종가 베팅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재료 매매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어때요? 제가 오늘 차트 설명했잖아요.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 관점은요, 보세요. 이 매집봉을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면서 안착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차트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재료적인 관점, 그리고 또 시황적인, 그래서 다 연결되죠. 시황, 예? 그리고 재료, 그리고 차트, 이 3박자가 다 이어지면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차트, 재료, 시황을 보아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차트를 설명한 거는요, 이 121선 구간부터 이제 변동성이 나오면서 대시세를 날 가능성이 큰 종목, 섹터나 종목들이 이런 관문을 거치기 때문에 이 차트적인 121선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통해 갖고 제가 아까 이것도 이제 변동성 구간이라는 걸 인지하죠. 일정 및 모멘텀 이슈가 있는 종목.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봤던 겁니다. 제가 뭐 설명이 부족한 게 하나 있나요? 차트적 관점, 재료적 관점, 그리고 시황과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아까 그 PJ 알륨 같은 거 있잖아요. PJ 메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접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아는 거 아니냐? 제가 실제로 매매를 많이 하면서요. 제가 종가 베팅 하는 종목들은 시간에 급등하거나 다음날 오전 전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수많은 고수들이 종가 매매에 관련된 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재료적 관점에서만 설명해요. 저는 차트적 관점에서 오늘 설명드렸지만 이 재료적 관점 그리고 또 시황적 관점 있잖아요. 시황과 재료들을 잘 해석을 해갖고 종가 매매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관점들까지 익히고 이제 차트적 관점까지 익힌다면요, 좀 더 확실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고수들이 실제로 매매를 많이 해갖고 수익 나는 종목들을 계속 보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나도 이렇게 장중에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 이거 시간에 급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근거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름대로 생기고 그런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그게 잘 맞아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차트 매매를 하든 재료 매매를 하든 시황 매매를 하든요, 전체적인 걸 다 익혀둬야지 많은 근거들이 자신의 매수를 할 수 있는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121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렇게 적었죠. 121 이평선과 재료가 만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121 이평선과 재료가 만나면 여기서 121 이평선 대량 거래량 돌파, 그때 좋은 재료가 만나면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쵸? 이 모멘텀이 이 정도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 아니면 몇 년을 갈지는 그 재료의 파급력과 시장 상황과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제가요, 어떤 재료가 큰 시세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재료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영상 조회수가 많은데 생각보다 구독자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많이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